20세기의 의료사건 10. 전두엽 절제술 로보토미의 광기 영혼을 파괴한 치료. 의학의 역사는 인류의 고통을 줄이려는 숭고한 노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길을 잃고 끔찍한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전두엽 절제술 로보토미는 아마도 그중 가장 어둡고 논쟁적인 페이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정신질환이라는 미지의 공포 앞에서 절박했던 의사들은 치료라는 이름 아래 뾰족한 송곳을 환자의 뇌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 잔혹한 시술은 한때 노벨상까지 받으며 기적의 치료법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결과는 수많은 환자로부터 감정과 의지, 개성, 즉 영혼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수술이 주류 의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 글은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광기가 의학계를 휩쓸었던 시대적 배경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통해 선의가 어떻게 최악의 재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전 세계의 정신병원은 절망의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조현병, 중증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넘쳐났지만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전무했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환자를 억제복으로 묶거나 얼음물에 담그는 수치료를 하거나 고압의 인슐린 쇼크 요법이나 전기 충격 요법 ECT로 발작을 유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 에가스 모니스는 한 가지 대담한 가설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정신질환이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고착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연결을 물리적으로 끊어주면 비정상적인 사고의 고리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35년 그는 류코톰이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환자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전두엽의 신경섬유를 절단하는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수술받은 환자 중 일부가 공격성이 줄고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모니스는 자신의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지쳐있던 의료계는 이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비록 많은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지만 통제 불가능했던 환자를 얌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두엽 절제술은 기적의 치료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에가스 모니스는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 이는 전두엽 절제술의 광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가스 모니스가 전두엽 절제술의 문을 열었다면 이 수술을 미국 전역에 퍼뜨린 인물은 신경과 의사 월터 프리먼이었습니다. 그는 모니스의 수술법이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학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시술 중 하나인 경환화 전두엽 절제술. 트랜스오비탈 로보토미 일명 송곳 로보토미 아이스픽 로보토미입니다. 이 방법은 두개골을 뚫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프리먼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잠시 의식을 잃게 한 뒤 뾰족한 송곳 오르비토클라스트를 눈꺼풀 밑으로 집어넣어 안구와 안화 사이의 얇은 뼈를 망치로 가볍게 톡 쳐서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송곳을 뇌의 전두엽까지 밀어넣고 휘저어 신경섬유를 파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프리먼은 이 시술이 수술실이나 마취 전문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자랑하며 로보토모빌이라는 이름의 밴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하루에 수십 명씩 시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신질환의 고통을 끝낼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송곳은 수많은 환자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였습니다.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실제로 겉보기에는 차분해졌습니다. 병동을 시끄럽게 하던 환자들은 조용해졌고 공격적인 환자들은 유순해졌습니다. 가족과 의료진은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뇌의 핵심 기능이 파괴된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 계획, 감정 조절, 창의성, 의지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환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의욕과 감정을 상실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이처럼 변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인격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인형처럼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입니다. 잦은 감정 기복과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던 그녀는 23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결정으로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지능이 유아 수준으로 퇴행하여 평생을 시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이 수술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50년대 중반 전두엽 절제술의 시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클로르프로마진 상품명 소라진이라는 약물이 정신질환 치료에 극적인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최초의 항정신병 약물이었던 클로르프로마진은 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환각이나 망상, 불안 등의 증상을 화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일으키는 전두엽 절제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안전하고 인도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약물이 보급되면서 그토록 기적의 치료법으로 칭송받던 전두엽 절제술은 하루아침에 야만적이고 무분별한 폭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월터 프리먼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의료계는 서둘러 전두엽 절제술의 역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만 약 4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수만 명의 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에가스 모니스가 받은 노벨상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논란이 많은 노벨상 중 하나로 남아 섣부른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두엽 절제술의 역사는 질병의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의학의 선한 의지가 과학적 근거의 부재와 맹목적인 열정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시대의 의학적 과오를 넘어 우리가 치료와 인간성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증상을 없애기 위해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치료일 수 있을까요? 전두엽 절제술의 광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퍼스트 두 노 함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치료법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전두엽 절제술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존중이 없는 의학은 언제든 또 다른 광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